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오늘 시장은 참 교과서적이면서도 심란한 시장이었습니다. 주가가 올랐는데 심란한 것은 또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다른 말로 알파 헌터라고 부르죠. 이 시장의 수익률보다 뭔가 더 이익을 내는 걸, 그걸 알파라고 하는데, 어떻게 더 이익을 낼지 찾아다니는 것,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하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알파 헌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이 파생상품 출신들은 델타 트레이서라고 부르죠. 무슨 의미냐면 시장의 방향성을 델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 즉 델타를 쫓아다니는 사람인 거죠. 항상 시장에 이 델타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뭐 어쨌든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시장에서 해지를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주식 포트폴리오 해지하는 것 말입니다. 선물 매도 있죠. 그리고 풋옵션을 산다든지 콜옵션을 매도한다든지 이런 전통적인 방법도 있는데, 시장이 진화되고 진화돼서 상관계수가 증가하는 방향의 자산군으로 해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머리 아파. 너무 어려운 말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요컨대 이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주식을 팔든지 뭐 전통적인 파생상품 트레이딩으로 해지하는 것 말고도 정말 기상천외한 해지 방법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해지 스킴은 이 기관들이 노하우니까 뭐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진 않습니다만, 요지는 이 종합주가 지수가 3000일 때 주식 포트폴리오를 새로 셋업한다 하더라도 해지를 할 수 있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글로벌 자산군들을 동시에 이렇게 모니터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해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음과 동시에 뭐 지금 시장이 정말 리스크 온인지 아니면 리스크 오프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또 시장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면, 야, 오늘 하락은 겁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인트로가 너무 길었죠. 근데 어쨌든 해지를 한다는 해지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가, 어제 그 트럼프 트윗으로 시장이 고점 대비로는 거의 2점 몇 프로가 이제 하락을 했어요. 완전 폭락급이었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보니까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해지 스킴들이, 아니 그 어떤 포트폴리오들이 굳이 해지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까지 볼 수는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글로벌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니터하면 트럼프 설레발에 막 주식을 바닥에서 손절하고 뭐 뭉개고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해지 방법을 잘 알게 되면 더 금산청화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아시아장 가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갭다운 출발해서 잠깐 아래 보여준 듯 했는데, 그리고 나선 계속 아주 차근차근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을 올린 주체가 누굴까요? 뭐 복잡하게 얽혀있긴 한데, 전일 장마감하고 나서 트럼프가 다시 뭐 트윗을 올려서 합의 가능성을 다시 비춰서 그래서 지수가 올랐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델타를 롱으로 쐈습니다. 기관은 현물 매수를 이제 바스켓으로 쏘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그 신세틱 훅 레이쇼라는 포지션을 짰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컨버전 차익 거래를 했죠. 그래서 시장을 차근차근 올렸어요. 왜? 너무 옵션 가격이 비쌌던 겁니다. 그런데 그 비싼 옵션에서 이미 실현이 나와버렸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파생상품 가격이 비쌌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히스토리컬 볼리 리얼라이즈도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말을 하는데, 어쨌든 해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지를 하기에는 뭐 풋옵션을 산다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죠. 다른 방법으로도 해지를 충분히 하고 그 해지 방법이 더 싼 게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옵션 가격이 너무 높았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 오르고 내리는 이유가 단순히 뭐 개별 종목 이슈 또는 로컬 이슈들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 특히 파생상품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런 거는 트레이더들은 이해하고 있지만 또 인지하고 있지만, 일반 기자들이나 뭐 시장 참여자들, 일반인들은 뭐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또 그걸 뇌피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라는 것을 뭐 갖가지 뉴스 갖다 붙이면서 이래서 오르고 저래서 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트레이더들은, 특히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은 개별 종목 말고 이 바스켓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확률로 어떤 흐름이 나오겠다,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면서 전투를 치릅니다. 그래서 트레이더 출신이 마켓뷰가 이 생동감을 주면서도 진짜 마켓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마켓뷰는 사실 하루짜리예요. 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나 아무 뉴스거리나 갖다 붙이면서 뭐 이래서 올랐다, 이런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은 이제 코스피 옵션 만기일이죠. 그런데 아직도 옵션 프리미엄이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다이어트 작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분위기는 뭐 종합주가 지수 2400 공방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은 또 한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 차올물 옵션 프리미엄이 잔존 기간 대비 굉장히 비싼 상태죠. 딱 좋습니다. 두들겨 팩이에요. 그래서 차올로는 숏간말을 적당히 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콩 증시는 장 초반에만 약했을 뿐 바로 바닥 확인하고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오전장은 회복을 한 정도였고, 오후장은 계속 강세를 지속해서 아주 이상적인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 중국 증시가 오랜 연휴 이후에 재개장할 텐데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유럽 세션 오늘 오픈 전에 그 독일이 8월 산업 생산 발표됐는데 살짝 흠집이 났어요.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로도 크게 감소하고 컨센서스 대비로도 안 좋게 나왔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지금 시장은 경제 지표 신경 안 쓴다고 했죠. 전혀 반응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초반에는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들이 쫙 이렇게 올라와서 거의 뭐 하락폭을 상당히 만회한 상태였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는 독일 지수 선물은 커버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그 유럽 시장이 장중에 솔솔솔 내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숏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폭락 이건 아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계속 굳히게 했죠. 이후에 그 ECB의 라가르드 총재 연설이 있었는데 뭐 의미 없었고요. 지금 유럽 시장 하나 더 챙길 게 있는데요. 영국 증시가 굉장히 오랫동안 변동성이 죽어 있습니다. 뭐 브렉시트 협상 중단하느니 마느니 뭐 15일에 어쩌고 하느니 뭐 데드라인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 강세에도 여전히 이 영국 증시는 굉장히 언더퍼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글로벌 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되면 뭐 예를 들면 홍콩도 눌림 이후에 쫙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러셀도 굉장히 오랫동안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지금 연말이 될수록 굉장히 유포리아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유럽에 영국 다음 주에 무슨 이슈가 됐든 뭐 조정이 나오면 그땐 정말 롱을 강하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말 부담스러우면 뭐 푸찌 100 지수 콜옵션을, 이건 콜옵션 한국에서 거래 잘 안 될 거고, 뭐 푸찌 100 그 선물을 사고, 그리고 스탁스 숏을 치는 방법, 이런 것도 괜찮은 그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유럽, 영국은 조만간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 강세장이 돌아갈 거다,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이제 미국 세션 가볼게요. 그 아시아와 유럽을 좀 간단하게 다뤘는데, 왜냐면 제가 미국 세션에서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숏 감마 트레이더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제가 10년 넘게 그 해외 시장 거래했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2008년 이후로 이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또 2018년 이후로도 또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꼭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는 굉장히 다양한 차익 거래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크풀이라는 게 있었죠. 이 다크풀이라는 건, 이건 지금도 있습니다만, 다크풀은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트레이딩들을 블럭으로 많이 거래를 합니다. 기관들이요. 또는 뭐 미국은 사실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중심이 거래가 되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계속 장중에 해지를 하는데, 해지를 하는 목적을 전혀 모릅니다. 왜냐면 다크풀 그 트레이딩은 우리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다양한 그러한 그 차익 거래자들이 그 시장에 있었는데, 그게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말도 안 되는 변동성 상승 나오면서 쇼감마 트레이더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 거의 10년 동안 천천히 회복됐는데 2018년 연말에 또 와장창 다 박살났죠. 그리고 좀 더 돌아온 듯 하다가 올해 이 3월에 코비드 팬데믹으로 그 2018년, 그러니까 2008년을 겪은 그런 시니어 트레이더들이 뭐 2018년에 거의 다 아웃되고 나서
새로 뭐 세대 교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뭣도 모르는 그 주니어 트레이더들이 제 생각에는 올해 코비드로 박살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볼 트레이더들이 완전히 다 나간 것 같은데 그 올해 6월부터 살짝 들어온 듯 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 8월 들어오면서 또 다시 또 들어온 듯 했는데 그 올해 그 9월에 아니 그 9월에 저기 뭐야 손정희 사태로 뭐 잠깐 좀 밀렸잖아요. 그 뒤로 또 볼 트레이더들이 없어진 듯하다가 지난주부터 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아주 확실하게 그 시장에 이 숏감마 트레이더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숏감마 트레이더들이 들어오면 시장은 기본적으로 쉽게 안 빠집니다. 그리고 장중의 변동성이 계속 감소하면서 이 포지션을 홀딩하지 않는 이상 일중 거래로는 돈 벌기 힘든 시장이 돼요. 그리고 옵션은 닥치는 대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지금 대선 이슈가 있다고 하지만 장기물 볼은 팔아도 되거든요. 어쨌든 옵션 트레이더들은 이제 시장을 낙관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주 간단하게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일중 고저폭을 계속 계산을 해보세요. 고저폭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저폭이 뭐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그 고저폭에 해당하는 옵션 가격을 잘 관찰해 보세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고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시장 반응도 오늘 그 트럼프 트윗 때문에 뭐 일희일비했다고 보기에는 어제 그 폭락 전에 시장 흐름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좋습니다. 변동성이 고평가돼 있으니까 사실 변동성 숏을 치고 뭐 지수에다가 숏을 쳐도 굉장히 이상적인, 물론 이제 그 비율은 다르겠지만 굉장히 괜찮은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변동성을 매수를 해서 해지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잘 옵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뭐 포트폴리오를 해지하는 방법 하자 하면서 빅스를 매수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러기에는 너무 비싸요. 응? 그런 돈으로 그 변동성을 사서 해지를 하느니 차라리 다른 해지를 하는 게 더 맞아요. 아니면 해지를 안 하고 버티는 게 더 낫고요. 어쨌든 이 대안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더 저렴한 방법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지수 선물이 그 변동성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물론 아마 이런 고평가 현상은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어요. 지금 또 개인들이 콜옵션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상대적으로 그런 풋콜 페리티에서 풋옵션도 고평가되어 있을 거 틀림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그러니까 주가 지수, 주식 포트폴리오를 굳이 옵션으로 해지를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해지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들도 해지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트레이더가 아닌 인베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 전업 투자를 한다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뭐 주식 단타 치고 하는 것처럼, 이건 정말 뭐 사회의 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너무 아쉬워요. 물론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그래서 돈을 벌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좋은 주식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지를 하고 본업에 충실한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 본인이 업무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트레이딩에 관심 갖지 말고 그냥 해지가 되어 있으니까 자산이 급격하게 오르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베스팅이 되겠죠? 그거야말로 사회에 플러스점이 되지 않을까요? 시황 얘기하다가 자꾸 길이 샜는데요. 아무튼 제가 어제 시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당분간 앞으로도 시장은 상승 속도는 제한될지언정 급락이나 뭐 3%, 뭐 3.5% 이상의 폭락 같은 거는 이건 웬만해서는 안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볼 트레이더가 손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위치에서 볼 트레이더가 손을 들고 나온다면 진짜 다이렉트 3.5% 이상의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유포리아예요. 언론에서 이 블루웨이브 같은 표현을 써오면서 민주당이 뭐 양원을 장악할 가능성을 베팅한다고 뭐 러셀 계속 쳐지르고 있는데, 뭐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굉장히 낙관적이거든요. 게다가 또 러셀 같은 경우에는 이어 투 데이트로 언더퍼폼 했었죠. 그러니까 주가를 띄우기에는 굉장한 적합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뭐 선빵으로 뭐 숏을 잡아서 이건 너무 비싸, 내 생각엔 비싸, 여기서 매도를 해야 돼, 또는 뭐 풋옵션 산다든지
그리고 나서 주가에 빠지세요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개별 정보 간단히 보면 오늘 기술주 달렸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거 엄청 튀었는데 저는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되어 있잖아요. 제가 개별 정보 보는 건 아닌데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 껌딱지를 그리고 있거든요. 요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한지 보면 실적 시즌 이후의 시장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줌 비디오 한번 관찰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뭐 금융주도 전일 하락분 싹 만회했고요. 분위기 다 좋은데 일봉으로 보면 뭐 시장이 양음 정신없죠. 그만큼 따라다닌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한 시장이었을 것이고 그에 비하면 이 옵션 프리미엄은 이제 시장이 방향성이 정해지면 아주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쇼감바 트레이더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 보면 시장 방향성은 아래가 아니라 위쪽이고 그리고 상승폭은 이제 점점 줄어들겠다. 뭐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 총평은 좀 생략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되게 건방지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너 실계좌 한번 까봐라. 물론 모든 것은 결과로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오랜 시간에 그 업계에 몸담아 있으면서 좀 아쉽게 느낀 게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이 금융기관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 포트폴리오를 해지하는 것을 제대로 또는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캠페인을 벌여가면서 가르쳐 준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주가 지수가 뭐 1800일 때도 펀드 가입해요. 쌉니다. 또 2000일 때도 주가 올라갈 거예요. 펀드 가입하세요. 또 주식 사세요. 2200일 때도 주식 사야 된다고 오른다고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주가 밀리면 이래서 손절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걸로 교체 매매시키고 또 올라오면 이거 이만큼 올랐으니 찔끔 먹고 청산하고 이거 팔아서 또 다른 거 삽시다. 계속 교체 매매.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대한민국 증권회사 역사가 참 오래됐는데 왜 개인 투자자들한테 해지하는 걸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까? 물론 이 해지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참 똑똑합니다. 해지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못 따르시는 게 사실 문제예요. 왜냐면 해지를 배웠다가 그걸로 투기를 해버리는 게 문제지. 포트폴리오만 해지 잘하면 정말 마음이 편할 수 없어요. 제가 참 갖고 있는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뭐 저런 거 갖고 있어. 무슨 네가 기관도 아니고 무슨 뭐 저런 대형주 베타 낮은 종목 왜 갖고 있는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해요. 왜냐면 해지가 걸려 있으니까 뭐 오르면 야금야금 올라요. 물론 뭐 하루에 무슨 29%뭐 상한가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상한가 한가가 제 종목에서 나오면 그건 이상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비중 축소를 해버립니다. 왜냐면 그런 모멘텀 주식은 제가 싫어해요. 아주. 왜냐면 저는 인베스터지 트레이더가 아니거든요. 잠깐만. 그 해외 파생 상품 트레이더는 맞는데요. 그리고 파생 상품 트레이더는 맞는데 국내 주식은 전 바텀업 플레이어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사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해지하는 거는 제가 꼭 한번 아마 유튜버들 중에 이 포트폴리오 해지를 제대로 가르쳐준 트레이더가 있나?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시장 대응 잘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광고다는 문제에서 굉장히 좀 미숙하거든요. 오늘은 광고를 뭐 어떻게 조정을 제가 잘 못하겠는데 디폴트 세팅으로 하고 광고를 달아볼게요. 그래서 광고가 좀 많은 거 양해를 구하고 저기 뭐 죄송하지만 웬만큼은 짧은 광고는 좀 봐주시고 그냥 도네이션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쉐린, 내 마음 진심인 거 알지? 대표님은 항상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출연료는 언제쯤 주시나요? 됐다.